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부채로 부풀린 집값 잔치판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요.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대량 공급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대책들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섰지만 아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허위 거래, 신고가 취소, 전세 사기, 가격 담합 등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고 처벌은 고사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만 처벌한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언론들이 숨기고 있는 잠잠해진 부동산 시장의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주요 지역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풍선 바람이 빠져버린 노도강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론들이 예전에 풍선 효과를 외치면서 선동을 하던 노도강 지역이 앞으로 초연끌들이 몰려간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부동산 매매 지수 그래프입니다. 푹 꺼져서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언론들이 선동한 지역은 노도강처럼 잠깐 반짝하다 뒤에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은 영끌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지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초영끌을 한 지역 역시도 누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한때 영끌의 성지였던 노도강처럼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초영끌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영끌들과 2023년, 2024년 초영끌들은 비슷하면서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나중에 그 후폭풍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5억 넘는 대출을 낀 서울 아파트 매매 통계입니다. 2021년은 전체 대출 거래 중에 5억 이상 대출자가 5%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30%가 넘습니다. 기억을 돌려보면은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영끌들이 무너지면서 부동산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초영끌이 등장하면서 상급지로 가자고 하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3구 일부 아파트 가격만 급격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던 일부 영끌들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결국 영끌을 초영끌로 일부 지역만 돌려 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 초영끌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2022년 정상화보다 훨씬 강력한 부동산 초정상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대출이 막힌 만큼 초영끌을 받아줄 세력이나 자산가들은 거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가격이 정상화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강남 3구에 50대 이상의 부동산을 30대와 40대들이 일부 받아주었습니다. 이 비싼 물량을 30대와 40대들이 다 받아줄 수도 없고 앞으로 지금 10대와 20대는 부동산을 받아주고 싶어도 그 인구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국에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높고 현금 비중이 적은 우리나라 자산 구조 특성상 결국에는 팔아서 현금화해야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영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이 무너지게 될 시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보면은 2024년은 7,700 정도 되고 2025년 1분기에는 8,800이 넘습니다. 대출이 대기업이나 전문직 같은 고소득자에게만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년 대출 같은 이상한 꼼수를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을 늘려준 덕분에 초영끌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상급지에 올라타라고 선동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대출은 고소득에서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아이가 있는 가구에 몰빵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신혼부부들의 2023년의 소득별 대출 상황을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이상인 부부들은 3분의 1 이상이 3억 이상을 대출받았습니다. 영끌을 넘어 초영끌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봉 1억이 넘으면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물론 아끼면 아껴서 열심히 저축할 수 있지만은 아이가 있으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아껴도 아이에게 쓰는 돈은 아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초영끌해서 소위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갔다면은 분명히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부업이라는 컨셉의 영상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AI로 유튜브 쇼츠 만들어서 월 500 벌었다. AI로 블로그 글 써서 추가 소득 만들었다. 이런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득은 크게 오르기 어렵고 그렇다고 사업을 할 용기는 없고 물가는 이미 폭등했고 이자 내고 생활비가 쪼달리니 생각이 가는 곳이 부업인 듯합니다. 생각해보니 영끌들과 초영끌들에게 제 유튜브 노하우를 조금 전수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듯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5년 이하의 신혼부부의 숫자는 67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20%인 약 13만 5천 가구가 부부 합산 연봉 1억이 넘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이상 되는 가구가 13만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만큼 거품이 가득한 주택을 받아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초영끌들이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다니고 고소득 전문직이 과거처럼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미국 회계사로서 대기업 다녔지만 퇴사하고 나와보니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소득 대기업 관리직들과 전문직들도 미래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변호사의 현실이라는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 대출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구조조정 당하는 순간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미국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망신과 수모를 견디면은 그래도 안 좋은 직책을 받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아침에 메일 받고 짐 싸서 나가는 시대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주주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못 내면은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 자본시장이 효율화되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도 효율화됩니다. 주주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경영진들은 끝없는 실적 압박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은 직원은 언제든지 버려질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은 미국처럼 자본시장을 바꾸자는 움직임인데 결국 노동시장도 미국처럼 따라가게 됩니다. 50년 대출받은 초영끌들이 이런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벌이나 인맥 혹은 자격증으로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진짜 능력과 실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데 혹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초영끌들의 미래는 결국 한때 영끌 성지였던 노도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부동산은 정상화가 아니라 초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